안녕하세요. 건강한 마음,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는 디지털 매체 마음건강길의 한명준입니다. 저희가 마음의 상처 스스로 치유하기 그 네 번째로 우리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 유형을 지나친 사랑 추구형, 지나친 권력 추구형에 이어서 이번에는 여기와 전혀 다른 그냥 되는 대로 회피하고 체념하고 캐세레세라로 사는 그런 사람들형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은 울산대학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창현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되는 대로 살고 그냥 방관자형, 체념 회피형, 캐세레스형. 자, 이런 사람들의 유형이 또 스트레스와 신경증의 한 환자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 또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얽히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에도 연연하지 않고 권력에도 초연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 대화 같은 거 토론에도 안 끼겠네요, 그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죠. 어쨌거나 이제 세상이랑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좀 방관자처럼 네. 이렇게 사는 분이시죠.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한테 영향을 주는 거 아주 싫어하고 또 본인도 실제 다른 사람 일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자신은 편하게 지내야 돼. 이게 본인의 권리인데 편하게 지내야 되고 귀찮게 하면은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길 바라는 그런 분이시죠. 예. 그러면 썩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 또 종교적으로 이런 좀 세속적인 거를 이렇게 초연하게 하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좀 그런 편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종교적으로 이제 좀 초연한 거는 좀 더 이렇게 높은 차원을 지향하는 거라면은 이거는 좀 더 이렇게 낮은 차원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렇게 잠재적인 능력을 제대로 못 살린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초연한 척하지만은 사실은 마음은 그렇게 편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내면에는 자신이 혹시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로 이렇게 드러나는 건 아닌가 해서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찌 보면은 이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대충 하고 또 마치 이렇게 강요라도 받은 것처럼 마지못해 하거나 저항하고 이렇게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럴 수 있는데 회피하고 그렇죠. 예. 저항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러다 보면 자신의 어떤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가장으로 따지면 책임감 없는 사람이겠네요. 그렇죠. 무책임하죠. 예. 예, 물론 이제 꼭 해야 되면 마지못해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본인은 그건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런 거고, 본인은 굉장히 자신은 자유로운 존재다.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충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우월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초연하고 예술가적인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런 식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진정한 자신으로부터는 멀어진 거고, 그 에릭 프롬이 얘기한 이제 사실은 자유로부터의 도피. 도피한 존재죠. 사실은 자유로운 존재가 도피한 존재고, 어찌 보면은 이제 가벼운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욕심 많이 부리고 이런 못된 사람보다는 낫네.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시크하다고 그러나? 그렇죠. 아주 욕심 많고 좀 못됐고, 그렇죠. 남을 밟고 올라가고 또 보복하고 이런 사람하고는 비할 바가 못 되죠. 그래서 나름 자기답게 산다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이긴 하니까. 그래서 정도만 심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사는 이제 이런 분들의 삶이 상당히 이렇게 쿨해 보이죠. 멋있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문제죠. 그래서 해야 될 일을 마지못해 하고 자신에 대한 강요를 느끼고 미적거리고 이러면 이제 일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겠고, 뭘 자기 이제 능력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중요한 순간에 갈등을 피하려다 보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어떤 결정을 잘 못하고 기회주의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위 사람 또는 사회에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참 미묘한 거긴 하지만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왠지 이 사람답지 않다, 어색하다, 가장을 한 것 같다, 옷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다. 또 제가 제 자신을 들어볼 때 또 어떨 때 하는 행동은 나답지 않고 뭔가
그치고 나면은 괜히 자꾸 반추가 되고 불안해하고 네. 그런 것도 어떻게 일종의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러면서 전 이런 생각도 납니다. 악의 평범성. 네, 예, 우리가 버나드 알다시피 초비블, 예.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나치가 그 아이만. 홀로코스트 네. 할 때 그거 주동한 사람, 그걸 실제로 한 사람이 아이만인데 아이만, 그 네. 아이만이 나중에 잡혀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조사받고 재판받을 때 이거를 추적한 사람이 그 있어요. 리포트 쓴 게 한나 아렌트죠. 그분이 볼 때 아주 시대의 악마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되게 예의 바르고 선량하고 이런 사람이다. 그렇죠. 평범한 사람이라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당시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이건 다 위에서 시키고 그리고 이거는 또 독일 민족을 위해서 옳은 것 같아서 저는 수행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악인이라는 게 누구나 인간이 가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연결이 좀 될 수 있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이게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한나 아렌트는 문제는 이렇게 사유를 안 하는 데 있다고 얘기를 했죠. 네, 한나 아렌트가 이제 하이데거 제자인데, 네. 그래서 하이데거가 늘 얘기하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건데, 회평도 어떤 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그렇죠. 있죠. 편하지 위에서 시키는 대로 맞습니다. 하니까 저항도 안 하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렇게 그런 걸 회피하고서 시킨 대로 하는 거하고 그 고분고분하고 말이지 애정을 추구할 때 뭐 그냥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마치 고분고분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비슷해 보일 수는 있는데 이제 동기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애정 추구형은 순응하고 이러는 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한 거라면은 회피형은 뭐 그런 건 신경을 안 써요. 이렇게 그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 근데 문제는 그저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골치 아픈 게 싫으니까. 무책임하고. 예, 그러니까 그냥 따르는 거죠. 대충. 네. 예, 그래서 조금 메커니즘은 좀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성격하고 은둔형 성격하고가 비슷합니까? 그쵸. 이제 은둔형도 이런 성격일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극단적인 경우고 모든 사람이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저 뭐 욕심 없고 별로 나서지 않고 귀찮은 거 싫어하고 이런 분 많죠. 네. 남 참견하는 거 싫어하고 뭐 일 시키면 왜 내가 해 하면서 마치 강요라도 받은 것처럼 못마땅해하고 미적거리고 마지못해 하거나 네, 이렇게 평소에 잘 눈에 잘 안 띄고 뭐 이런 스타일인데 뭐 그렇다고 뭐 아주 심한 은둔형은 아니고요. 대개의 경우는 뭐 대충 그런 대로 이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하지 않으면 좀 쿨해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나 아렌트 얘기하셨지만 그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그때 이제 뭐 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그죠? 또 뭐 귀찮아하고 또 이러면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그냥 쾌락주의에 빠지거나 또는 뭐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할 수 있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뭐 골치 아프게 뭐 이렇게 신경 쓰지 위에서 않고 지시하면 그냥 따르는 영혼 없는 공무원. 그렇죠. 뭐 이런 예. 것 그냥 같은 대세를 사람. 따르고 예. 그냥 뭐 기계적인 룰을 따르고 그래서 심할 경우는 이제 로봇 같은 인상을 준다는 뭐 이렇게 또 얘기하죠. 그때 마치 시키는 대로. 뭐 예. 이완용 같은 그렇죠. 사람이 예. 그렇죠. 예. 영혼 없는 공무원 이완용 같은 스타일 아마 이렇게 이완용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당시 이제 미국 공사 알렌이 굉장히 이렇게 이완용 씨 보고 굉장히 아주 브라이트하다고 총명하다고 봤던 것 네, 같아요. 실제 뭐 엘리트시죠. 당시에 뭐 유경재단 교육도 받고 미국도 다녀오고 영어도 잘하시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로봇 같다 이렇게 평을 했다고 하죠. 네. 그러면 어떤 상황이나 이런 데 대해서 변신도 능숙하고 처세의 달인도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쪽 유형들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렇죠. 처세의 달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 추경하고 다른 게 이런 분들이 이제 상당히 또 출세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권력 추경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은 그분들은 적극적이죠. 경쟁적이고. 네, 네. 근데 이분들은 그렇지는 않고 자연스럽게 기회가 오면은 뭐 이렇게 그 실리를 추구하는 챙기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예, 어찌 보면 근데 실익은 이분들이 챙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보기에 따라서 처세의 달인처럼 아주 매끄럽고 다 처세의 달인처럼 보일 수도 있죠. 실제는 실속파죠. 문제는 이제 옳고 그런 걸 안 따진다는 거죠. 그런 걸 따져야 되는 순간에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이런 게 신경증적으로 연결을 시킨다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도 건강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건강하지 이런 거 않죠, 자체가. 당연히. 예, 그러니까 진정한 자신이라는 게 있다면은 그런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본인은 세상이 다 그런 거고 있겠다. 나는 나답게 산다고 해서 오히려 그렇죠. 본인은 떳떳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본인은. 근데 실제로는 그게
뭐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본래적 실존 뭐 이런 거죠. 진정한 자신으로부터 이제 멀어진 이런 게 문제죠. 자, 종합해 보면은 우리는 아까 이 지난 3회 했듯이 자, 사랑을 추구하는 영. 그러다가 플러스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강박이 되고 집착이 되고 하는 이런 영이 있고 또 권력을 추구하는 영. 당연히 인간은 누구나 우월과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게 지나쳐서 아예 사랑이 없어져 버리는 사람. 그다음 요번에 세 번째로 지금과 같이 오로지 그냥 대세 뭐 이런데 그냥 생각 없이 편승하거나 가는 이런 영들 문제 이렇게 다뤘는데 이 세 가지는 사실 우리가 다 조금씩 갖고 있어요. 그렇죠. 또 그걸 적절히 그때 써야 되는 건데. 네. 자, 이건 여기서 근데 어떻게 우리가 좀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자기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세 가지 유형이 이제 궁극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사랑 이제 추구하거나 권력 이렇게 또는 우월감을 추구하는 경우도 이렇게 보면 어딘가 이렇게 내몰린 것 같고 자연스럽지 않고 또 본인도 불편하고요. 결국 이제 스스로를 이렇게 기만하고 착각 속에서 하는 건데 또 지나치게 이제 권력을 추구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죠. 그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그래서 결국 외로워지고 허망한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신의 어떤 그 존재 가치가 어떤 결핍된 어떤 욕구 충족 이런 걸로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랑이 부족했다고 해서 그걸로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덜 의존하고 존재 자체의 어떤 고유한 존재 자체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어떤 그런 고유한 존재 가치, 고유한 존재 가치라는 건 어떤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아니에요. 뭐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도구적인 어떤 수단으로서 그냥 존재 그 자체로서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애정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권력에 또 연연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어떤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고 그게 이제 진정한 관계고 또 이제 어떤 진정한 이제 사랑일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어떤 대상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게 되면은 자기 중심적인 데서 벗어나서 대상 중심적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일상적인 것 하나하나가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고 소중하고 주위 사람도 그렇고 그런 거에서 이제 어떤 자신과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 존재 가치를 느끼고 체험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 이렇게 사랑에 연연할 필요도 없고 너무 이렇게 야망을 가질 필요도 없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60대 중반이 되고 사회 경험을 쭉 해오면서 앞에 얘기한 그 세 가지를 저 자신도 다 체득도 해보면서 결국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전 진짜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로 다시 궁극적으로 오더라고요. 저도 아직까지 제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보다는 요만큼 아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걸 하는 것도 사실은 다 그런 일환인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조금씩 알게 되면 네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지? 네가 원하는 거지? 뭔지를 알게 되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맞게 살아가면은 사실은 행복하고 자기 실현이 되는데 대부분은 잘 모르고 그래서 너무 권력적으로 가거나 너무 뭐 사랑으로 가거나 돈으로 가거나 아니면 회피하거나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전혀 즐겁지가 않거든요. 또 조금 있으면 그래서 그런 그 여정을 찾아가는 거 그거는 뭐 종교로 또는 학문으로 여러 가지 하지만 하여간 그거를 찾아가는 게 우리가 이 생애에서 갖고 그런 진정한 자기를 찾으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자기 성취를 그 생애에서 하고 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